삼국은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가 되었는가? 같은 땅, 같은 민족, 다른 운명.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같은 시대, 같은 한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언어도 비슷했고 조상도 같았으며 문화적 뿌리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700년이 흐른 뒤 이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전사의 나라가 되었고 백제는 예술의 나라가 되었으며 신라는 제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발점은 같았다. 기원전 1세기경 한반도에는 수십 개의 작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졸본에서, 백제는 한강 하류의 위례성에서, 신라는 경주 분지의 서라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작은 성읍 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에서 쫓겨난 망명자였고 백제를 세운 온조는 고구려 왕자였지만 왕위를 포기하고 남아한 인물이었으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로 포장된 출신이 불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세 나라 모두 약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지리가 운명을 결정했다. 첫 번째 갈림길은 지리였습니다. 고구려는 산악지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끝없는 산맥.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인함이 필요했습니다. 농사는 어렵고 겨울은 혹독하며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평야에서 시작했습니다. 넓은 강과 바다, 비옥한 땅.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역과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풍요롭지만 동시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는 경주 분지의 분지 지형에서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요새.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부 결속이 필요했습니다. 작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지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리가 국가의 성격을 결정했습니다. 첫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기원 후 1세기 세 나라는 각자의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고구려는 팽창을 선택했습니다. 태조왕 5만 3146년 시기 고구려는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옥저, 동해, 그리고 한나라의 현도군까지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온조왕 기원전 18서기 28년 시기 백제는 주변 마한 소국들과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정복이 아닌 흡수와 통합의 방식이었습니다. 신라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신라는 확장보다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소국들과 동맹을 맺으며 천천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이 700년 후 완전히 다른 세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이 만든 성격. 고구려 전쟁이 DNA가 되다. 고구려는 전쟁을 통해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2세기 태조왕 시기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요동, 요서, 한반도 북부. 고구려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넓어질수록 적도 많아졌습니다. 북쪽에는 선비족, 거란족이 있었고 서쪽에는 중국의 여러 왕조가 있었으며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선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전사로 만들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활쏘기, 말타기, 사냥을 배웠습니다. 10대가 되면 사냥에 참여했고 20대가 되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고구려는 군사국가였습니다. 산성국가 고구려의 전략.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산성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전국에 수백 개의 산성을 건설했습니다. 국내성, 환도성, 평양성, 안시성, 오골성, 백암성, 비사성. 이 산성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산성으로 대피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645년 당 태종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안시성은 단 한 개의 성으로 88일을 버텼습니다. 당태종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강한 군대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왕도 전사였다. 고구려의 왕들은 직접 전장에 나갔습니다. 371년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국왕이 전장에서 죽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조 국가라면 왕은 뒤에서 명령만 내립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왕조차 전사였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백제 문화가 무기가 되다. 백제는 고구려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제는 문화와 외교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바다를 선택한 나라. 백제의 지리적 조건은 고구려와 달랐습니다. 한강 유역은 비옥했고 해는 열려 있었습니다. 백제는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 가야와 교역했습니다. 4세기 근초 고왕 34만 6375년 시기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고 남으로는 가야를 압박했으며 서쪽으로는 중국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동쪽으로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 왕인 박사, 불교 성왕 시기, 철기 기술, 직물 기술, 건축 기술. 백제는 일본에게 문화의 스승이었습니다. 왜 백제는 일본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백제는 북쪽에서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동쪽에서 신라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예술이 꽃 피운 나라. 백제는 전쟁보다 문화에 집중했습니다. 6세기 성왕 52만 3554년 시기 백제는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고 불교 중심의 문화국가로 재편했습니다. 백제의 문화 수준은 삼국 중 최고였습니다. 무령왕릉 1971년 발굴, 금관, 금귀걸이, 금제장식, 중국 남조양나라의 영향,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 백제금동 대학로 1993년 발견, 높이 64cm의 정교한 향로, 산, 사람, 동물, 용이 조각됨, 당대 최고 수준의 공예 기술, 정림사지 5층 석탑, 세련된 비율과 조형미, 일본 법융사의 영향. 백제는 전쟁보다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백제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치명적 약점. 백제의 가장 큰 문제는 평야 지형이었습니다. 고구려처럼 산성에 의존할 수 없었고 신라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비부여는 평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660년 7월 나당연합군 13만 명이 백제를 침공했을 때 백제는 불과 1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로 황산벌에서 저항했지만 나당연합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제는 문화적으로는 삼국 중 가장 세련되었지만 군사적으로는 가장 취약했습니다. 신라 제도가 힘이 되다. 신라는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4세기 내물왕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같은 부족장 수준의 호칭을 썼습니다. 신라는 왜 늦었을까요? 위치의 역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경주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우는 동안 신라는 안전했습니다. 신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부를 다져나갔습니다. 골품제 신라의 비밀 무기. 신라가 강해진 비결 중 하나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 제도였습니다.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성골 왕족 중 왕이 될 수 있는 혈통, 진골 왕족이지만 성골보다 낮은 혈통, 육두품 귀족층, 오두품 중급 관료층, 사두품 이하 평민. 이 제도는 매우 불평등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평생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제도는 내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신분에 따른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왕위 계승 때마다 내분이 일어났지만 신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화랑도 젊은 전사들. 신라는 6세기 진흥왕 시기 화랑도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청년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화랑도의 핵심 정신은 세소고개였습니다. 사군이 충 마이너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사친이효 마이너스 부모를 효도로 섬긴다. 교우이신 마이너스 친구를 신의로 사귄다. 임전무퇴 마이너스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살생유택 마이너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화랑도 출신들은 신라 확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김유신, 관창, 사다함. 이들은 모두 화랑도 출신이었습니다. 후발주자의 전략. 신라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강자들이 싸우는 동안 힘을 키우고 결정적 순간에 선택하라. 433년 신라는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553년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빼앗은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백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신라는 냉정했습니다. 생존이 먼저다. 562년 신라는 가야를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낙동강 하류의 철 생산지를 장악했습니다. 7세기 신라는 결정적 선택을 합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왕의 성격이 나라를 만들었다. 나라의 성격은 왕의 선택에서도 나왔습니다. 광개토대왕 정복의 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39만 1413년은 정복 군주였습니다. 재위 22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끊임없는 확장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58성 700촌을 빼앗았다. 동부여를 정복하고 거란과 동해를 평정했다. 그의 정복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신라를 돕기 위해 외를 격퇴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복 전쟁은 고구려의 운명도 결정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지자 고구려는 항상 외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장수왕 전략의 왕.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 41만 3491년은 78년이라는 초장기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수도 이전.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평양은 한반도 중심부에 가까웠고 대동강을 끼고 있어 방어와 교역에 유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남진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제 압박. 475년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전사했고 한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백제는 수도를 웅진공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한반도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초고왕 외교의 왕. 백제 근초고왕 34만 6375년은 백제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군사와 외교의 조합이었습니다. 고구려 공격. 371년 근초고왕은 3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 고국원왕은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백제는 이 전투로 고구려의 남진을 30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일본 외교. 근초고왕은 일본 열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칠지도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칠지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동맹의 증표였습니다. 근초고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진흥왕 팽창의 왕. 신라 진흥왕 54만 576년은 신라를 소국에서 강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신라의 영토는 3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한강 유역 점령 553년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신라는 영원히 약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 병합 562년 진흥왕은 200년 넘게 연맹체제를 유지하던 가야를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낙동강 하류의 철 생산지를 장악했습니다. 북진 568년 진흥왕은 심지어 함경도까지 진출했습니다. 함경도, 황초령과 마울령에는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라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흥왕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늦게 출발해도 제대로 하면 이긴다. 전쟁이 문화를 만들었다. 전쟁은 단순히 파괴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담긴 정신, 고구려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분벽화입니다. 무용총, 각저총, 수렵도,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씨름, 사냥, 전투, 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수렵도는 인상적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 역동적이고 힘차고 자유롭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죽어서도 전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백제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 백제의 문화는 세련되었습니다.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백제가 얼마나 높은 미적 감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관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금귀거리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백제금동 대향로는 당대 최고 수준의 공예품입니다. 높이 64cm의 향로에 산, 사람, 동물,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백제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토속 신앙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 백제는 전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라 금관에 담긴 권위. 신라의 문화는 화려했습니다. 천마총, 금관총에서 발견된 금관들은 삼국 중 가장 화려합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 고곡과 구슬로 장식된 늘어진 장식. 신라 금관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 속에서 왕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문화가 금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후기의 걸작입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 불상은 완벽한 균형과 비례를 보여줍니다. 신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단하지만 아름답기도 하다. 다른 길 하나의 결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왜 신라가 통일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가 통일했을까? 고구려는 가장 강했고 백제는 가장 세련되었는데 왜 가장 작았던 신라가 이겼을까요? 지리적 안정성. 신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에 강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우는 동안 신라는 안전하게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부 결속. 신라의 골품제는 불평등했지만 동시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왕위 계승 때마다 내분이 일어났지만 신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선택. 신라는 당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당나라라는 강력한 동맹 없이 신라 혼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 자존심보다 생존. 통일 이후 하나가 된 새 문화.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지만 삼국의 문화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세련됨, 신라의 제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통일신라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백제의 건축기술과 고구려의 불교 정신, 그리고 신라의 조직력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삼국은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오늘날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고구려의 강인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백제의 감성, 제도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신라의 합리성.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삼국은 같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결국 하나로 모였을 때 더 강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구려는 왜 중국과 대결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